선생님들,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봅시다. 최근 자신의 몸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신은 여전히 굶주린 채 포효하는 젊은 늑대인데, 육신은 명령을 듣지 않는 낡고, 녹슨 쇠창살일 때의 그 쓰라린 배신감 말입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몸 안의 엔진이 헐떡이고, 한때 식은 죽먹기였던 일상의 전투들이 이제는 어깨에 바위를 짊어진 듯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나긴 밤들, 희미한 새벽닭 울음소리에 한숨만 내쉬며 뒤척이는 밤들, 한때 당신 안에 불꽃을 타오르게 했던 풍경, 바로 곁에 두은 아내를 보아도 이제는 두려운 침묵만이 감돌 때, 그녀의 따스한 품이 당신 안에 잠들어버린 야수를 깨우지 못할 때,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이것은 시간의 선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조용한 암살자가 당신의 피 속에서 날뛰고 있을지 모릅니다. 산소와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생명의 고속도로. 그 혈관이 막히고 좁아져 숨이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 막힌 길을 뚫고 남자의 두 번째 청춘을 여는 열쇠가 바로 당신의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값싼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베이킹소다 변기를 닦고 냉장고 냄새를 없애는 그 가루 말인가? 네. 북촌동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이 믿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하얀 가루가 60대 남자의 긴 밤의 정의를 다시 쓸 수 있는 비밀, 병기이자 신의 한 수라는 진실을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비싼 파란 알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대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세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잔시입니다. 혈관 고속도로를 활짝 열고 뇌에 산소를 펌프질하며 혈액을 정화하고 아우성치는 위를 진정시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잊혀졌던 남자의 원시적 본능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벗겨낼 것입니다. 베이킹소다의 경이로운 힘과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비밀 병기처럼 사용하는 방법, 절대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정확한 사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이 반란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제가 방금 말한 그 고민을 품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암호 시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의 암호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통제권을 되찾고 관계의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한 선언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부엌 한 구석에 있는 그 값싼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는 도대체 한 남자의 왕국, 그의 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건조한 의학적 결론이 아닌 하나의 고발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죽이고 있는 적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첫 번째 고발, 열정의 생명줄인 산소가 질식당하고 있다. 한때 힘차게 흐르며 생명을 실어 나르던 당신의 혈액이라는 강은 이제 걸쭉한 진흙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당신의 몸이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부터 녹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숫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정중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주를 뒤쫓을 때의 그 숨 가쁨, 공허함 속에서 잠을 설치고 깨어나는 기나긴 밤들, 몸이라는 기계가 점점 삐걱거리는 느낌과
무자비하게 깎여나가는 한 남자의 자신감.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 하얀 가루가 등장합니다. 하녀가 아니라 전사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알칼리성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왕국을 불태우고 있는 산성 수환싱의 불길을 끄기 위해 파견된 결사대이자 중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 몸이라는 기계는 pH 7.35에서 7.45 사이의 극도로 섬세한 균형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너지와 정력이 샘솟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60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고기 가득한 회식 자리, 스트레스를 날려주던 소주잔, 삶의 압박, 그리고 당신이 매일 먹는 약들까지 모두가 공범이 되어 당신의 혈액과 세포를 유독한 산성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피는 아스팔트처럼 끈적해집니다. 왕국의 가장 먼 오지까지 이어지던 실핏줄이라는 오솔길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열정의 연료인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최고 사령부인 뇌는 흐릿하고 둔해집니다. 심장은 절망 속에서 빠르게 뛸지언정 에너지는 속절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성의 왕좌, 당신의 힘과 자신감의 근원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붕괴되고 염증은 창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한숨을 쉬며 나이 탓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베이킹소다, 학명으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 나섭니다. 그것은 산성 환경에 뛰어들어 적을 중화시킵니다. 혈액이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내뱉도록 돕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포가 다시 배불리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 칩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들린다면 간단히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피의 강이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베이킹소다는 조용히 그 흐름을 정화하고 깨끗하고 강력한 힘을 되찾아주는 환경처리 특공대입니다. 이것을 허무맹랑한 민간요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엘리트들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신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인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베이킹소다를 산소 터보 스위치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이것이 선수들의 피로와 싸우고 근육통을 유발하는 젖산의 축적을 늦추며 심장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의학계와 최정상 스포츠계가 조용히 활용하고 있는 신진대사 조절 도구이자 비밀 병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60대 이후 남성에게 궁극의 무기가 될까요? 이 나이에는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회복 과정은 달팽이처럼 느린데 쇠퇴는 야생마처럼 빠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20대의 호랑이처럼 일어났던 시절은 같습니다. 선생님들, 60 이후에 당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멈추는 것은 심장이나 뇌뿐만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 기가에, 그리고 그 불꽃 또한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성으로서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값싼 무기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다시 쓸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몸이 무거워진 것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에서부터 오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저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세척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고 몸이 다시 한번 젊은 시절처럼 깊고 힘차게 호흡하게 만드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원초적이고 값싼 힘을 당신은 감히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잠시만요. 선생님들, 이 모험에 뛰어들기 전에 당신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용한 하얀 가루는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현자의 손에서는 부활의 무기요.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는 죽음의 낫입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몸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햇살 가득한 항구 도시 부산에 사는 강인한 남자, 64세 박민준 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최근 운명처럼 박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베이킹소다를 신의 묘약처럼 칭송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잊혀졌던 젊음의 샘을, 자신을 배신해가는 몸을 구원할 비밀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희열에 사로잡혀 그는 운명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후에 가득 한 스푼, 그리고 저녁에도 또 한 스푼. 처음 며칠은 천국이었습니다. 몸 전체로 퍼지는 가벼움, 편안한 속, 시원한 흐름. 그는 마치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닷새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배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총성처럼 끊임없이 트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끓는 염산 냄비 같은 복부의 부글거림은 매일 밤 그를 뒤척이게 했고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의 몸속 에너지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어느 날 저녁, 식사 2시간 후 복부 팽만감은 사라지기는커녕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기이하고 둔한 통증이 가슴에서 왼쪽 어깨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번화한 해운대의 병원으로 실려간 후 의사는 검진 끝에 그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위산 분비가 거의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소화 용광로가 꺼졌습니다. 어째서 신의 한 수라 칭송받던 것이 독약이 되었을까요? 왜입니까? 박 선생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군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위장의 용광로는 음식을 태워버리도록 설계된 극강의 산성지대입니다. 식사 후 용광로가 가장 맹렬하게 타오를 때 갑자기 다량의 알칼리 베이킹소다를 쏟아붓는 것은 불타는 대장간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은 즉시 꺼져버립니다. 부지런한 대장장이인 소화효소들은 마비됩니다. 음식은 분해되지 않고 썩기 시작하며 위장을 유독한 늪으로 만들고 가스를 생성하며 모든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여야 할까요? 이 양날의 검을 나만의 보검으로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탐욕이 아닌 지혜에 있습니다. 오직 다음의 3가지 황금률, 현자의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규칙 1. 현자의 복용량. 절대적으로 작은 커피 스푼의 반, 약 2-3기만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균형의 양이지 파괴의 양이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을수록 자살 행위입니다. 규칙 2. 황금의 시간. 오직 공복에만 마시십시오. 가장 좋은 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 가득 찬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위장의 용광로가 쉬고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전쟁 중이 아니라 정화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간입니다. 규칙 3. 자연의 리듬. 일주일에 3-4번만 마시고 반드시 쉬는 날을 가지십시오. 몸은 쉬고 스스로 조절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몸은 기계가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절대 금기, 절대로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를 자극하여 몸이 진정으로 에너지와 남성성을 재생하는 귀중한 잠을 훔쳐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 우리의 몸은 폭력적인 강요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과 지혜로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선물이며 오직 그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자만이 그 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몸이라는 정원이 60번째 겨울을 지날 때 몸은 더 이상 난폭한 강요를 원치 않습니다.
폭풍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땅 아래 잠든 생명의 새싹을 깨울 부드러운 봄비. 올바른 신호 하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첫 순수한 물방울이 땅속 깊이 스며들었을 때, 몸은 떨릴 정도로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마른 피부는 촉촉하고 생기 넘치게 피어날 것입니다. 안개 낀 마음의 대지는 수정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와 열정의 근원인 남자의 뿌리 또한 다시 두근거리며 전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째서 많은 60대 신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끝없는 겨울에 잠기게 두는 것일까요? 왜 회색빛 세상 속에서 자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간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생명의 강이 말라붙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노화가 아니라 뇌라는 왕국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질식시키는 범인 중 하나가 바로 혈액 속 산성 수환식의 늪입니다. 피가 걸쭉하고 시큼하게 변질될 때 뇌라는 왕좌로 이어지는 비단길은 막혀버립니다. 왕뇌의 이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왕국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파수꾼 신장들은 게을러집니다. 궁전의 무희 들인 감정은 변덕스러워져 울다 웃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왕이 쉬어야 할 때 뇌파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임의 어두운 복도를 헤맬 뿐입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인 선고입니다. 눈을 떴음에도 몽롱한 머리, 녹초가 된 채로의 기상, 그리고 낮에는 이유 없는 현기증과 유령 같은 피로감, 욕망, 촉촉한 상상,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동기 또한 연기처럼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베이킹소다는 부활의 속삭임처럼 나타납니다. 그것은 침략자가 아닙니다. 뇌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한 정원사이자 강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조용히 혈액 속 유독한 산성의 늪을 중화시킵니다. 막혔던 비당이를 다시 열고 산소 운반 능력을 회복시키며 뇌세포가 다시 흠뻑 젖고 부활할 수 있는 맑고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뇌 깊숙이 자리한 보석, 잠과 젊음의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송과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석은 순수한 산소의 흐름에 몸을 담글 때만 빛을 발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혈액이라는 강을 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보석을 닦아내요. 우리가 젊은 날의 촉촉한 꿈, 깊은 숙면의 밤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서울의 부천 강남에 사는 은퇴한 미술가 72세의 정재훈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러브송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고 한탄했습니다. 예술 서적을 들여다봐도 글자들은 생명 없는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따뜻한 베이킹소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3주간 실천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글자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춤을 춥니다. 머릿속에 축축한 안개가 걷히고 다시 태양이 비추는 느낌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력이 메마르고 잠이 얕아지며 집중력이 흩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뇌라는 왕국은 그저 목이 마른 것일 뿐 한 줄기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을 잃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자신의 기계가 고장났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촉촉한 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의 입맞춤에서 시작됩니다. 뇌가 지치면 감정은 무뎌집니다. 한때 눈빛 하나, 몸짓 하나, 향기 하나에 두근거리며 전율했던 몸의 리듬은 뇌 속의 오케스트라가 기진맥진해지면 서서히 꺼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의 원초적 본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곳은 남성 호르몬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흥분을 지휘하며
몸의 가장 촉촉한 반응을 통제하는 중앙 관제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라는 왕좌가 안개에 휩싸이면 아래쪽 땅 또한 침묵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최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면 왜 아내를 마주해도 심장이 더는 떨리지 않을까? 혹은 왜 내 몸은 마른 장작처럼 아무 반응이 없을까? 그 해답은 아마도 기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강과 당신의 마음속 기진맥진한 지휘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모든 희망이 꺼진 듯 보일 때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개입합니다. 소리치지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혈액에게 속삭이며 유독한 산성의 늪을 달래줍니다. 혈관이라는 길에게 속삭이며 메마른 뇌라는 왕국을 적셔줄 시원하고 청량한 산소의 강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첫 산소 방울이 마음의 대지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로의 안개가 걷히고 의식은 가을 호수처럼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라는 무의들이 몸을 뒤척이며 떨림과 함께 다시 깨어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수많은 신사분들로부터 듣는 그 떨리는 고백입니다. 생각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리아이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 아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가장 신성한 진실입니다. 중에 마음의 촉촉한 자극과 남자의 원초적 본능은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뇌라는 횃불에 불이 붙으면 뿌리의 불꽃 또한 따라 타오를 것입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부활의 달콤한 교향곡입니다. 모든 변화의 지지는 아주 작은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산소가 뇌세포 하나하나에 입맞추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활합니다. 영혼의 무의들인 감정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면 몸 또한 섬세한 떨림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촉촉한 떨림의 기반 위에서 남자의 자신감은 소나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강하고 당당하게 다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에 녹아드는 베이킹소다 한 스푼. 그 작고 조용한 습관이 마치 잠을 깨우는 입맞춤처럼 당신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부산 박민준 씨의 이야기가 음악처럼 마음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그 64세 인쇄소 사장님은 한때 텅 빈 머리와 아내에게 속삭일 말을 찾지 못하는 침묵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물 한 잔과 저녁의 고요한 시간만으로 한 달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 걷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내의 눈을 보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제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조용히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피곤한 날들, 뒤척이는 잠 못 드는 밤들, 그것은 쇠락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한 번 더 불타오르고 싶어 하는 몸의 촉촉한 신호이자 애타는 속삭임입니다. 건강과 남성성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잠, 그리고 자기 몸의 속삭임을 믿어줄 작은 용기에서 옵니다. 사실, 부흥을 시작하기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의 교향곡이 당신 마음의 현을 울렸다면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이야기, 당신만의 속삭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메마른 영혼들을 적셔줄 한 줄기 소나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더 귀하며, 더 촉촉한 비밀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깊고 모든 날이 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속삭여 주셔서 감사합니다.